라지 m 마이너스 스몰 m의 값은 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부등식 이것의 해가 요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자, 우선 함수를 봐보세요. 우리는 이차 함수 fx가 궁금한데 여기 x가 아니라 다른 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이 식을 t로 치환해서 f를 t에 관한 이차 함수로 나타내시면 된다는 걸 기본적인 함수 상식으로 알고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아무리 여기가 이렇게 못생겨도 반드시 이걸 t로 치환해서 x와 t 사이 관계를 이용하면 우리가 이거를 예쁘게 만들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fx가 아예 식 자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f에 t로 둘게요. 그때 t라는 건 무엇이다? 4분의 1-x라고 두는 거죠. 그 말은 여기에 있는 이 x에 관한 변수의 범위도 t에 관한 것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서. 마이너스 1을 양변에 곱해볼까요? 그럼 마이너스 9, 부동 방향 바뀌니까 마이너스 x, 그 다음 7 이렇게 되죠. 양변에 더하기 1을 해볼까요? 1. 됐어요? 양변을 4로 나눠볼까요? 4. 자, 그러면 4분의 1-x가 t라는 변수인데 그것은 4분의 마이너스 8, 즉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4분의 8, 즉 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라는 조건을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부등식 ft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이 t의 범위가 어디다? 그렇죠. t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예요. 함수 fx에 대한 식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주어진 이 가라는 변형식에서 여러분들은 fx가 어떻게 주어지는지 이제 아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여기에 주어져 있는 이 부분인데 그렇게 되도록 하는 t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라고? 아, 그럼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네. 그죠? 아,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예요. 미안해요. 그럼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가 여기인데 그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가 되려면 즉 이 부분이 되려면 그 말은 fx가 x축과 만나는 교점의 좌표를 마이너스 2랑 2로 알려준다는 얘기죠. 선생님 이거 위로 볼록인 이차 함수의 그래프일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그런 경우도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게 x축이고 여기 있는 이 그림이 ft고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이 이 부분인데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은 그러면 이 부분인데 자, 그렇다면 이런 형태로 뭐보다 크거나 같고 뭐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t축이 되겠죠. 이 범위로 우리가 해를 나타낼 수가 없죠.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래 볼록인 그래프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 범위에서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도 t인데 ft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fx가 t와 만나는 t축과 만나는 절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누구? 마이너스 2랑 2. 그래서 f의 t는 최고차항의 개수 뭔진 모르지만 이것 때문에 x-2를 인수로 갖고 이것 때문에 x 플러스 2를 인수로 갖는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t죠. 뭐 아니면 x로 적으셔도 돼요. fx는 a 곱하기 x-2, x 플러스 2 이렇게 적으셔도 돼요. 거의 다 구했습니다. 이 가로부터 거의 다 구했어요. 자, 이제 우리 나 한번 봐볼게요. 자, 나라는 조건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요거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한다. 자, 우리 부등식을 푸는 기본적인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그렇죠. 전부 다 좌변으로 이항해서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식을 보는 게 낫죠. 물론 우리가 분리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번엔 다 좌변으로 이항해 볼게요. 일단 fx가 우리가 아까까지 구한 게 a 곱하기 x-2, x 플러스 2라고 구했어요. 즉 a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4라는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 나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이 a 값 또는 이것의 뭔가의 범위 찾아볼게요. 사실 범위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최대값, 최소값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고정된 값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즉 범위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나라는 조건을 이제 적용을 해보게 되면 fx에다가 좌변으로 모두 이항할게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3분의 13이 0보다 크거나 같다예요. 자, fx가 무엇이었죠? ax제곱 마이너스 4a였어요. 거기에 마이너스 4a를 뒤쪽에다가 적겠습니다. 마이너스 2x 더하기 3분의 13이 0보다 크거나 같대요. 어떤 x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 말은 절대 부등식이어야 되고 a가 양수인데
아래 볼록으로 이차 함수 그래프 그려지고 x축의 위치가 여기에 있어야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얘기해 주는 거죠. 그렇다면 꼭지점의 좌표를 구했을 때 이 꼭지점의 y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야 이런 그림이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예요? 아, 그게 바로 요 식인데 g의 x라고 할까요? 이 식인데 그리고 그린 게 g의 x라는 이 식의 그래프인데 자, 이 그래프의 꼭지점의 좌표를 찾으면 된다고요. 자, 꼭지점의 좌표 한번 찾아볼게요. a로 묶어야 되겠죠? 자, x제곱 마이너스 a분의 2x 더하기 3분의 13 마이너스 4a예요. 자, 완전 제곱꼴 만들겠습니다. x 빼기 반쪽의 제곱. 자, 이렇게 한꺼번에 반쪽의 제곱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것의 제곱인 a제곱분의 1을 사실 여기에 더했죠. 그럼 빼줘야 되니까 곱해서 나오면 마이너스 a분의 1 더하기 3분의 13 마이너스 4a예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여기서 보이는 게 꼭지점의 좌표는 a분의 1이고 거기에서의 함수값이 이 밑줄 친 부분이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어떻게 돼야 된다? 0보다 크거나 같대요. 아, 이 부분 마이너스 a분의 1 더하기 3분의 13 마이너스 4a가 꼭지점의 y좌표인데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거 완성만 해주면 돼요. 자, 이쪽에 와서 우리 정리해 볼게요. a가 양수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한다면 이 부등식에서 식을 조작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양변에 마이너스 a를 곱할게요. 그럼 마이너스 a는 음수. 마이너스 a 곱하면 1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13a고요. 플러스 4a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a 음수 곱했으니까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자, 양변에 3을 곱해주면 더 좋겠죠. 12a 제곱 마이너스 13a 더하기 3이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자, 인수분해 보겠습니다. 3, 4, 3, 1 마이너스 하면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9 더하면 마이너스 13 나오죠. 그래서 3a 마이너스 1, 4a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자, 여기서 나오는 a의 범위는 자, 부등식이 있는 부분이 좁혀져 있죠. 그래서 a는 작거나 같다 이런 범위로 나오고요. 이때 a 값은 3분의 1, 이게 0이 되는 a 값은 4분의 3. 자, 이게 크고 작으니까 여기가 4분의 3, 여기가 3분의 1이라고 a의 범위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식을 이용해서 a는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4분의 3보다 작다는 이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거냐면 f의 3이라고 하는 것의 최대값과 최소값 구할 거예요. 자, f의 x가 일단 뭐였어요? 우리가 아까 구한 게 a 곱하기 x 마이너스 2, a 곱하기 x 마이너스 x 플러스 2였거든요. 그럼 3을 대입하게 되면 a 곱하기 3 빼기 2, 1에다가 3 더하기 2, 5 해서 얼마? 5a예요. 자, 그렇다면 다 됐습니다. 우리가 구한 f의 3의 최대값, 최소값은 여기에서 우리가 식을 변형하면 되겠죠. a가 2범이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5a니까 양변에 5를 곱해주게 되면 5를 곱하면 3분의 5, 5를 곱하면 얼마? 4분의 3, 5, 15 이게 돼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f의 3이라는 값이고 최소값은 얼마? 3분의 5, 최대값은 얼마? 4분의 15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스몰 m, 이게 라지 m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m 마이너스 스몰 m은 얼마? 4분의 15 빼기 3분의 5니까 12분의 45 빼기 20 해서 12분의 25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되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1번 문제 풀어봤고요. 사실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요. 19번, 20번 문제보다 사실 19번 문제보다 선생님은 21번이 더 쉬웠어요. 왜냐면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미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2차 부등식이 절대 부등식이 되는 그런 조건을 이용했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할 필요 없이 정해진 루트대로만 가면 되는 문제였어요. 즉 여러분들이 연습하면 이런 유형의 문제는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1번이 선생님은 오히려 더 쉽게 느껴졌고요. 오히려 1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사다리꼴의 넓이를 이용해야지 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번뜩이게 생각해야 접근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사실 선생님은 그거보다 더 복잡하게 처음에 풀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문제 어렵습니다. 어려운 문제예요. 하지만 이런 건 연습하면 여러분들이 그 유형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넘겨서 우리 22번 문제 봐보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21번까지는요. 오지선다에서 고르는 선택형 문항이고요. 22번부터 30번까지는 여러분들이 답을 써야 되는 단답형 문항입니다.
찍기가 더 어려운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1번부터 21번까지 조금씩 어려워진다면 22번에서 갑자기 쉬워지거든요. 이거 여러분들이 놓치고 가는 경우 있어요. 이 점수들을 여러분들이 꼭 챙기셔야 됩니다. 자, 22번 봐볼게요. 자, 첫째 항이